들리세요? 네, 7시가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안나 선생님이랑 익산 미래유산 그것이 알고 싶다 중앙살롱 13회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선시에 갑자기 엄청 확진자분들이 많이 생기셔가지고 저희가 돌아다니는 게 좀 시민들이 보시기에도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온택트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웹캠을 센터 교육장에 설치를 하고 저희가 라이브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비디오로 하다 보니까 그래픽 자료가 필요한 것 같아서 PPT도 같이 준비를 했으니까 저희 이렇게 화면 넘기면서 안나 선생님이 해설해 주시는 거 확인하시고 보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실시간 채팅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설명이 끝나고 바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요.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별풍선은 여기서 쏠 수 없으니까 참아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링크 다른 분들도 많이 이렇게 전파해 주셔가지고 오늘 실시간 접속자 수 30명 이상으로 한번 목표를 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 네. 첫 번째 여기 슬라이드 보시면 저희 오늘 포스터 예쁘게 나왔는데요. 그것이 알고 싶다 원도시편. 익산미래유산이 뭐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미래유산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말이 안 맞는 거죠. 미래는 미래고 유산은 유산인데 유산은 남겨진 거잖아요. 근데 미래에 남겨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미래유산이라는 것은 그 정의를 한다면 지금 그러니까 미래에 지금은 유산이 아니지만 미래에 유산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 그거를 미래유산이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익산에서 보면 관광자원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찾아보면 뭐 미륵사지나 왕국리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조상님들이 남겨준 유산이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 세대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유산을 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세대가 남겨줄 유산, 그거를 미래의 유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특별하게 뭐 그 문화재처럼 보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끼리 찾아내는 그렇죠. 건가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는 좀 남겨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이에게 남겨줄 무언가, 그거를 찾아서 우리가 그것이 유산이 될 때까지 잘 보존해는 거. 그런 의미인 거죠. 맞네요. 그러면 선생님이 지난번에 이제 중앙살롱 할 때 자주 얘기하셨던 서울미래유산이라던가 전주미래유산 같은 것도 같은 이런 생각에서 이제 시작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제일 먼저 시작한 곳은 서울이에요. 그래서 서울미래유산이 가장 먼저, 제 기억으로는 2014년, 15년 그쯤에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박원순 시장이 되면서 박원순 시장이 이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우리 세대의 유산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서울 미래유산이고요. 그래서 이 서울 미래유산을 가지고 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쨌든 저기가 좋잖아요. 생각이 좋잖아요. 우리는 조상들한테 그거를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우리가 아이들에게 유산을 남겨줘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우리도 우리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남겨줘야 된다는 거를 각인시킨, 그러니까는 발상의 전환을 했던 그 사건이 서울 미래유산을 지정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전주, 그 다음에 부산, 그리고 지금은 이제 수원, 파주, 김포 이런 데에서도 다 미래유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만히 들어보시면 파주, 김포, 수원 다 오래된 도시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래된 도시들 속에 남겨놓아야 될, 자꾸 잊혀져 가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지자체에서 미래유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미래유산으로 남기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그 서울 미래유산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점점 더 미래유산을 이렇게 지정하는 도시들이 많아지겠네요. 점점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러면은 익산이 왜 그 미래유산들을 찾아가야 되는지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익산이 지금 관광 100만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자료를 작년도 찾아보긴 했지만 며칠 전에 그 군산의 장재진 대표님 그 강의를 중앙선로 12회차를 들으면서 전주는 1000만이고 군산은 60만이고 네, 저는 얼굴이 안 보이는 상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커서. 그리고, 군산은 60만이고, 익산은 20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미래유산을, 찾아서 이렇게 잘 보존을 해놓아야만 미래에 전주나 군산에 버금가는 관광 명소로 사람들이 찾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미래유산을 빨리 더 늦기 전에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언제 했냐면 중앙살롱 10회차였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할매국수 있는 그 중앙동 골목길인데, 그날 처음 오신 그 중앙살롱 참가자분께서 옛날에 여기 익산군청 뒤쪽에 군수관사였는데 익산시에서 관리를 안 해가지고 군수관사가 저렇게 방치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청남대도 가봤고 그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살던 별장이나 이런 데들은 내부 인테리어라던가 건축 양식이 아주 잘 돼 있거든요. 근데 저 군수관사도 뭔가 잘 보존이 돼 있었으면 지금 뭔가 조금 익산시의 그때 위상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미래유산을 이 중앙동 안에서 익산다운, 중앙동다운 것들을 얼른 찾아서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모임들이 자꾸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 중앙살롱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우리가 이제 관광객이 전라북도에 오는 주로 관광객들이 군산, 전주를 많이 찾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안나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를 해본 건데, 제가 얼굴을 보일까요, 차라리? 네, 안녕하세요. 안나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를 해본 건데, 군산은 일제강점기나 일본식 가옥들이 많이 남아있어서 그때 시대에 그 체험을 하고, 전주는 한옥이라던가 전통체험 위주로 조선 후기 전통문화 체험으로 가고, 익산은 이 시기를 이제 순서대로 엮는다면 익산은 맨 마지막인 근현대 신도시 생활문화 체험으로 해가지고 미래유산 시간여행의 트라이앵글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같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차피 이제 익산은 전주나 군산에 가려면 기차 타고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주에 가서 조선을 느끼고 군산에 가서 일제를 느끼고 익산에 와서 우리가 한때 H.O.T나 저기 70년대 익산역 번화했던 그 시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엮어서 시간별로 이렇게 뭔가 삼각
트라이앵글을 만들어 놓으면 뭔가 이야기거리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미래유산을 저는 듣기만 해가지고 이게 솔직히 정확히 어떤 건지는 사실 감이 안 왔어요. 근데 이제 은하 선생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주신다고 하거든요. 선생님 여기 미래유산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우리가 배울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미래유산은 일단 그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이미 문화재로서 어떤 그 돌봄을 받는 그런 돌봄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문화재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연수가 100년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는 이제 지정문화재가 되는 거고, 100년이 안 됐는데 그 가치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근대문화유산이라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등록문화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정문화재가 되면 돌봄을 받기 때문에 어떤 이런 법적인 제재가 아주 강하게 작용이 돼요. 근데 등록문화재가 되면 지정문화재보다는 약간의 그 법적인 제재는 없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울타리는 쳐지는 거죠. 그런데 미래유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정이 된다고 해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 들어가진 않아요.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그런 시민 운동이기 때문에 그 법적인 테두리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미래유산을 케어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확산을 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무형, 유형, 장소 및 경관 이런 게 있는데 그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뒤쪽으로 가 볼까요? 네. 짠. 지금 이거는 지금 서울 미래유산의 경우를 이야기를 한 건데요. 서울에 가면 이명래 고약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고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이에요, 약. 이렇게 왜 그 뭐지 호랑이 고약 그 아니 그 호랑이 연고? 호랑이 연고 같은 그런 이렇게 연고? 바르는 약인데 서울 사람들은 이 이명래 고약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러면? 그러니까는 한 40대 이상? 그 사람들은 이 이명래 고약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한 번씩은 다 그거를 사다가 발라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되게 잘 듣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피부병 있는 사람들은 다 여기 가서 이 약을 사갔어요. 그리고 그 고약 공장, 그 고약을 만들던 공장도 있고, 이제 이명래 고약 같은 경우에는 그 유형이죠. 형태가 있는데 그 고약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형이고 건축물이 되겠죠. 근데 우리 저번에 저기 남부시장 그 투어 할 때 거기에 무슨 약 만들던 공장 있지 않았나요? 응. 왕주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기 보아당 약국에서 네, 보아당 약국에서 만든 그 동그란 거 뭐죠? 경옥고. 경옥고. 그거 만들던 공장이 있었는데 지금 거기가 허물어졌잖아요. 그 공장을 허물고 저기를 그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울 미래유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곳에다가 표석을 세워요. 표석을 세워서 여기에 그 보아당 약국에서 만들던 경옥고를 만들던 그 저기가 있던 자리다, 공장이 있던 자리다라고 표석을 세워놔요. 그러면 우리가 저기 한 후에라도 좀 거시기 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죽은 뒤에라도 우리 아이들이 그 표석을 보고 경옥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경옥고라는 게 그런 걸 만들던 공장이래. 뭐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뭐 찾아보겠죠. 경옥고? 그게 뭐지? 막 이러면서 찾아보고 그렇게 되면 아, 경옥고라는 게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 경옥고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 다음 세대로 전달이 되는 거죠. 약간 살아있는 동화책 같은 그렇죠. 거네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게 없다면 지금 우리가 가서도 지금 그때도 왕중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니까 우리가 거기에 경옥고 공장이 네. 있었다는 걸 알았지. 네. 지금 우리가 갔다면, 지금 우리가 부화당 약국에 간다면 그냥 거기다 차를 세워놓고 그냥 볼일 보고 아, 오늘 뿐이지 거기에 뭔지 뭔지 몰랐겠죠.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표석을 좀 세우면 좋고 그 다음에 벙어리 삼룡이라고 다 아시죠? 이거 소설. 소설, 그 영어로도 영화도 나오고. 있고 이것도 서울 미래유산이에요. 오. 왜냐하면 이 소설이나 영화 속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는 그 당시의 생활 모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서울 미래유산이라고 지정이 된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구보씨의 네. 하루라든지 이런 최만식 소설도 있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런- 아, 참. 제가 아까 오전에 서울미래유산 목록을 채팅방에 공유를 해드렸잖아요. 거기 보시면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네. 이런 식으로 시나 소설 아니면 영화 아니면 노래 같은 거. 이제 서울 미래유산 중엔 뭐가 있냐면 광화문 연가라고 아시죠? 네네. 혹시 그 노래 아시죠? 네. 그 노래도 서울 미래유산이에요. 아. 왜냐하면 그 광화문의 그 광화문에 대한 어떤 가사 중에 그 광화문을 구체적으로 잘 묘사를 하고 있고 또 그 광화문 연가를 불렀던 사람들이 다 그 광화문 연가에 대한 어떤 하나씩의 어떤 애틋한 추억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미래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렇구나. 여기 보시면 저는 역시 먹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라 구절판이 이게 미래유산일 줄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서울 음식이잖아요. 아, 구절판이요? 네, 그러니까 아. 서울 음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을 대표할 만한 음식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여기 저기 독일 빵집 같은 경우에는 4대째 기업을 이어오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미래유산 중에는 그 상업시설이 되게 많이 차지를 해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이제 저희가 기준을 잡을 때 40년 이상 한 자리에서 영업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같은 이름으로 같은 메뉴로 한 자리에서 40년 이상 영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같은 이름으로 같은 메뉴로 영업을 하는데 장소를 옮겼어. 근데 주인이 같아. 그러면 미래유산이에요. 그냥 약간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면 인정을 해주는 그렇죠. 거군요. 네. 아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익산에서 뭐 대를 잇는 가게인가? 뭐 그런 오래된 가게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대물림 맛집. 그러니까는 그런 의미일까? 서울 미래유산에 포함이 되어 있고 서울 미래유산 중에서 이제 특이한 거는 뭐냐면 같은 메뉴고 같은 이름이고 같은 지역에 있는데 그 승계한 경우, 다른 사람이 승계한 경우. 사장님이 바뀐 경우. 그러니까 그 대신 사장님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자리를 옮기지 않고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그 할머니 국수집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가 하시다가 제가 듣기로는 그분이 조카 며느리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한 자리에서 40년 이상 영업을 했지만 누군가가 그 할머니를 대신해서 대를 이었을 경우에도 저기가 돼요. 그 미래유산이 돼요. 또 예를 들자면 야래항 같은 경우에는 장소를 옮겼지만 사장님이 바뀌지 않고 같은 이름을 가지고 지금 같은 메뉴로 계속 영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미래유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특이한 거를 하나 들자면 기억도 시민들이 공통으로 기억하고 있는 추억, 그러니까 기억하고 있는 기억도 미래유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 미래유산 같은 경우에 뭐가 있냐면 그 여의도 광장에서 찾았던 이산가족 찾기 기억하시죠? 이산가족 찾기 모르세요? 알아요.
아, 댓글을 읽어달라는 센터장님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이명래 고약이 익산에 있는 약국에도 있답니다, 여러분. 네. 그, 뭐야, 무슨 얘기 하다 말았지? 이상가족. 찾기. 이상가족 찾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젊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제가 그 서울미래유산 답사를 진행을 하면서 여의도에 가서 그 이상가족 이야기를 했는데 30대들은 이상가족 이야기를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대 이상은 이상가족 하면 다, 이상가족 찾기 그거 하면 다 알아요. 왜냐면 한 40일, 50일 동안 텔레비전에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했어요. 하루 종일, 밤 늦게까지. 그리고 가족들 찾으면 얼싸안고 저 봤어요. 기억이 나요. 그런 거를 모든 서울 사람들이 모두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서울 미래유산이 됐고 그 기록물들은 지금 세계문화유산, 기록문화유산에 등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통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익산 같은 경우에는 이리역 폭발 사고 같은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리역 폭발 사고를 제가 216 수업에 가가지고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리역 폭발 사고 아냐? 그랬더니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거를 남겨놓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세대에서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 기억마저도 없어져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유산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유산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들을 우리 다음 세대에 잘 넘겨주기 위해서 어떤 징검다리가 필요한데 그 징검다리가 미래유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가까운 전주미래유산도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전주미래유산은 한 2017년 정도부터 네, 지정된 맞아요. 것 같아요. 근데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여기 밑에 포스터를 보시면은 이거를 뭔가 활용을 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가까운 데지만 우리가 본받아야겠다. 전주는 항상 좀 우리보다 한 발짝씩 먼저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래유산 정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서울 미래유산을 이렇게 그대로 옮겨와서 그 지역 이름만 바꾼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대부분의 것들이 이제 서울 미래유산에서 차용해 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전주 미래유산의 그 특이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진영쌤이 얘기한 대로 이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 사실은 이게 서울에서 다 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서울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그거를 전주에서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뭐 전주미래유산을 이렇게 공모를 해서 50군데가 이제 선정이 됐는데 소유주들이 거부해가지고 38개로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거는 서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서울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미래유산은 법적인 어떤 보호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소유주가 그거를 오케이를 해야 돼요. 오케이를 하지 않으면 이 명패 자체를 붙일 수가 없고 제가 서울미래유산 저기 진행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을 하자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답사도 오고 막 이러니까 그 건물 주인이 그 건물을 헐어버렸어요. 혹시 문화재로 등록이 돼가지고 자기가 재산권을 행사를 못할까봐 그거 지정되기 전에 확 헐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안타까운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미래유산이 지정이 된다고 해서 법적으로 재산권을 행사를 못하거나 그러지 않다는 거를 그 소유주분들하고 충분히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 미래유산이, 그러니까는 이거는 진짜 전적으로 소유주의 자발적인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는 우리가 강제적으로 그거를 소유권 행사를 못하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서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소유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약간 성가신 일일 수도 있을 그렇죠. 거란 생각이 네, 들거든요. 네, 그렇죠. 신경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서울 미래유산 중에도 상업시설들이 되게 많이 차지해요. 이제 그 목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종로나 중구 쪽에 있는, 그러니까 오래된 지역에 있는 오래된 가게들이 많이 서울 미래유산으로 등재가 되는데, 이제 그분들은 이게 서울 미래유산으로 등재가 되면 손님들이 조금 더 많이 찾아올 거라는 기대 때문에 그걸 오케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실제로 저희가 그 용산에 미래유산 답사를 갔는데 그 이제 모 음식점인데 미래유산 푯말을 달고 있고 그분들이 거기에서 50년인가 영업을 하셨는데 이제 그거를 물려줄 승계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연세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승계할 사람이 없어서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시는데 이제 미래유산이고 맛집이고 막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 홍보가 되니까 우리 답사팀들이 다 가서 거기 가서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음식이 그닥 맛있지 않았어. 그런데도 그 식사를 하시는 답사팀들이 다 같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음식 맛을 먹는 게 아니라 이 음식점의 역사, 시간을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맛이 없는 게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맛이 있는 소중한 거를 먹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식사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감동이네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저기가 필요한 선생님 거예요. 보시는 거 아니죠?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네. 주인도 어떤 그런 자발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거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시민들 자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 역사성 이런 것들에 더 포커스를 두고 그런 거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마음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전주를 알아보다가 이제 부산을 알아봤는데 부산을 알아보다가 슬픈 뉴스를 봤어요. 여기 네. 보니까 네. 보수동이라고 부산에 가면 그 헌책방 골목이 있어요. 그 뭐지? 옛날에 그 영화에도 나와서 엄청 유명해졌는데 그 누구죠? 그 귀여운 그 친구? 그 박진영이 키운 첫사랑 수지 나왔던 그 드라마에 보수동 책방, 아니 그 영화에 보수동 책방이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 응? 예, 예. 그래서 건축학개론인가요? 확실히 맞나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거리에 굉장히 외국인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재개발 때문에 집주인이 책방 8곳을 다 나가라고 한 거예요. 미래유산을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주인 입장에서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개발을 하는 게 맞고 미래유산은 그런 뭐 유물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강제권도 없고 그러나 여기 있으신 책방분들은 어디 갈 데도 없고 이게 애매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게 이 책방 골목이 좀 많이 남아서 인터뷰를 보니까 오래된 책을 찾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보면은 시인의 초판본 뭐 이런 것들 구하긴 힘든 그런 것들이 저런 그 헌책방에 가면은 보물처럼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기에 저런 장소들이 안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게 이제 꼭 부산에만 있는 경우는 아니에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랑 연결이 되면서 이제 이 미래유산이 지정이 되고 미래유산을 알리기 위해서 가장 많이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답사팀을 꾸려서 답사를 다니는 건데요. 제가 골목답사를 시작한 게 2014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골목답사를 시작했던 계기가 됐던 게 바로 이 서울미래유산 답사였어요. 이 서울미래유산 답사 때문에 골목답사가
엄청나게 서울에서는 엄청나게 붐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같은, 그러니까 제가 골목 답사를 시작할 때는 그 골목 답사 팀이,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골목 답사의 한 1.5세대 정도밖에 안 돼요. 저보다 먼저 그 골목 답사를 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이제 한 두 팀, 세 팀, 네 팀 정도 있었어요. 근데 2014년부터 서울미래유산 골목 답사가 이렇게 붐을 타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거의 답사팀이 100팀이 넘거든요. 그리고 이 골목 답사 공지를 올리면 한 하루 이틀 만에 30명씩 다 매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미래유산 때문에 골목 답사가 활성화가 되고 그 걷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산을 좋아하는데 뭔가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산을 못 가시는 분들이 이 평지를 걷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시거든요. 이렇게 되면 생각해 보세요. 한 100팀 정도의 그 골목답사 팀이 매 주말마다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상권이 막 살아나겠네요. 그러죠. 그러니까 상권이 살아나니까 집주인들이 그 저기를 올리는 거예요. 월세를 올리는 거예요. 그럼 또 쫓겨나겠네. 네, 월세를 올리면 그 거기에서 견디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빈자리에 누가 들어오냐면 뭐 스타벅스나 뭐 그 탐앤탐스 뭐 이런 그 대형 자본이 들어오는 거죠. 네, 대형 자본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골목의 매력이 정체성이 희끄무레해지면서 이제 누구도 찾지 않는 골목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구나. 네, 이런 문제점들이 있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하게 되면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서울에서는 서울시에서 그런 협약을 맺어요. 건물주하고 5년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않겠다. 뭐 이런 그런 뭐 무슨 뭐 착한 협약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생 협약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5년 이상 올리지 않고 그 많은 사람이 찾아와도 그 기간 동안에는 기다려주겠다.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기다려주겠다. 그러면 5년 정도 일을 하다 보면 그 임대하시는 분들도 자리를 잡게 되면 그때는 조금 더 올려주더라도 그렇게 해야 골목이 계속 살아있지. 가격을 올려가지고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딱 들어와 버리면 그 골목의 특색이 사라져 버리니까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면 시작하기 전에 그런 합의가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겠죠. 네. 지금 보면 파주 미래유산도 있더라고요. 파주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시작한 거. 근데 이제 저는 여기에서 중요하게 본 게 장인과 그 기술이라던가 네, 네. 뭐 교량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뭐랄까 기술을 조금 더 뭐랄까 좀 찾아내려고 하는 느낌이 네, 있었어요. 네, 네. 뭔가 여기가 신도시다 보니까 건축물이나 이런 공장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출판 단지도 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찾아내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미래유산이 되고 나서 이런저런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거를 방지도 하고 뭔가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지켜내기 위해서 각 도에서 각 이 지역에서 조례를 마련을 했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유튜브 지금 보지 마시고 이따가 서울미래유산이라고 치시면 지정만 하고 밀착 카메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까 부산 책방 골목처럼 여기도 오래된 그 책 서점이 있는데 그 쫓겨나게 된 경우를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유튜브를 틀고 있어서 유튜브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번 이걸 보시면 조금 이게 17년도 뉴스인가 기예요. 그때도 이런 게 있었는데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익산도 지금 뭐 중앙동도 아파트가 생기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조례들을 빨리빨리 마련하고 익산 미래유산을 만들어가지고 지정된 곳들을 지켜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또 이 문화예술의 거리 하기 전에도 나루토 여관도 좀
안타깝게 맞아요.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늦으면 이제 그 비늘 형태의 벽이 남아있는 그 가옥들이 남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도 그렇죠.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목록을 만들어가지고 지정해줘라 이러면서 요청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각 지역별 미래유산 조례가 이 안나 선생님 블로그에 가면은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히스토라는 그 블로그를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중앙살로 검색해도 안나 선생님 블로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셔가지고 이런 조례들을 한번 조회하셔도 되고 아니면 법령정보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미래유산이라는 단어만 치면 각 지역별로 법령정보가 다 나오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고 비교가 돼 있는 거 보시려면 안나 선생님 블로그에 오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서울시나 전주시나 파주시 이런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미래유산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 그 다음에 미래유산을 발굴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거꾸로예요. 지자체장은 아무 관심이 없는데 지금 시민들이 미래유산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중앙살롱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그 어떤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이 제정이 되어야 되고 이 법이 있을 때 비로소 그 미래유산이 가치가 있고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을 먼저 그러니까는 어쨌든 우리가 시작을 했으니까 미래유산에 대해서는 좀 우리는 우리대로 미래유산을 찾아서 발굴해서 어떤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정치권에서는 좀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지켜내야 할 것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테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왜 우리는 관심이 없으실까요? 그런 얘기는 빨리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는 네. 제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중앙살롱을 하면서 루트 4번째까지 돌았나요? 그렇죠. 네, 루트 4번까지 돌았거든요. 그래서 저랑 이제 이 미래유산 얘기하기 전에 그럼 선생님 미래유산으로 뭘 지정을 해야 될까요? 우리 원도심 안에서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러면서 선생님이 쭉 써서 보내주셨어요. 여기 보시면 삼남극장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시민들이 기억하고 있는 기억들도 미래유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리역 폭발 사고 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삼남극장에서 있었던 하춘아와 이주일 이야기. 그리고 이리극장 같이 이미 사라져 버렸지만 익산 시민들이 누구나 기억하고 이리극장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전혀 모르잖아요. 아니 뭐 여기 앞에 30대도 모르겠다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벌써 40대와 30대에 그냥 어떻게 보면 같은 또래인데도 불구하고 한 세대는 기억을 하지만 그 다음 세대는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그 소풍교회하고 이렇게 좀 협의를 하셔서 정원 한쪽에라도 표석을 세워놓고 거기에 이리극장이 있었다라는 그런 흔적을 좀 남겨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40년 이상 영업을 하셨던 상업시설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 기억하고 조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윤홍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익산을 소재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소설들을 많이 써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저는 그냥 소라당 가는 길 하나만 했지만, 뭐 장마나 완장이나 이런 그 익산을 소재로 한 뭐 기억 속의 들꽃, 뭐 이런 만경강 소재로 한 이런 소설들도 우리가
미래유산으로 지정을 해서 뭐 그 독서 토론회나 뭐 그 문학 답사 뭐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기획할 필요는 기획을 해보면 아주 굉장히 좋은 소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박범신 선생님의 더러운 책상 같은 경우에는 그 익산역 주변에 창인동의 그 옛 모습이 아주 고스란히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기억을 좀 관심을 가지고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양라면이나 쌍방울이나 부배소주나 이런 것, 그 전광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어렸을 때 전광사는 되게 유명한 시계를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회사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시잖아요. 저기 중앙초등학교 가는 길 옆에 정강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계집이 하나. 그 시계집 말고 그냥 회사 이름이에요? 회사 이름이에요. 아. 회사 이름인데 그 이름을 따서 그 가게를 하시나 보다. 그렇죠. 이런 이제 향토 기업들도 다 미래유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중앙살롱 그때 그 전창기 선생님이랑 갔던 날 봤던 그 소나무예요. 엄청 멋있죠. 그리고 이거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사진 넣어봤고, 이거 또 하나는 저기 삼성생명 뒤쪽에 2층 건물이에요. 일본식 가옥. 근데 저는 지금까지 본 일본식 가옥 중에 2층 건물 중에 제일 멀쩡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또 사람이 살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무너뜨리기 전에 빨리 지정을 하면 어떨까? 그리고 이게 이제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이 건물이 예전에는 여기에 그 동아일보 이리지구 신한당 당사로 사용을 했던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볼 필요는 있는데 만약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건물이라면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필요는 있죠. 그리고 이거는 남부시장 쪽이야. 짠! 한복거리? 이것도 미래유산이지 않을까. 그렇죠. 왜냐면 네. 예전 어르신들이 결혼할 때 이 거리에서 맞아요. 다 옷을 맞췄다고 하니. 저도 한복 결혼할 때 그 남편 한복이랑 제 한복을 여기에서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익산 사람이라면 결혼할 때 여기에서 한복을 안 한 사람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의미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거리 자체도 미래유산으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죠. 허영근약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한 5, 60년 됐을 거예요. 정확하게는 이제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제가 아주 어렸을 때도 허영근 약국이 있었고 아마도 그 이명례 고약을 이 집에서 팔지 않았던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 엄마가 그 고약 사러 약국을 갔는데 남부시장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구시장에 가서 고약을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익산에서 고약을 팔았다면 여기에서 팔지 않았을까. 그 구시장에서 파는 고약이 효험이 좋아가지고 이 근방에 있는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고약을 사기 위해서 그 남부시장에 있는 약국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여기 그리고 또 대동상에는 그때 왕조 선생님께서 그 주인분이 몇십 년 하시다가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또 이어받아서 이걸 하셨다고, 가장 오래됐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안나 선생님께서 또 여기가 가장 오래된 게 아닐걸?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근데 분명히 여기도 30년은 충분히 넘었을 것 같아요. 30년은 충분히 넘었죠.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거기 덕흥장인가? 그 중국 분들이 하시는 협신창인가? 그 두 개 나란히 있는 그 중국 이 맞은편? 아니 그 남부시장 주차장 쪽에 그 나란히 두 개 있는 거기가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거기가 제가 거기에서 그 결혼 한복을 거기에서 했었거든요. 아, 근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90년쯤 됐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아마 여기 대동상해보다는 거기가 더 오래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 협승창. 네. 아, 협승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만큼 들으셨는데 감이 오시나요? 이만큼 들으셨으면 감이 오셔야 되지 않나요? 감으로 지금 미래유산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지금 알고 계시는 데를 채팅창에 써달라는 얘기 아닐까요? 자,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여기 채팅창에 내가 생각할 땐 이거 미래유산이다. 원도심에서 다른 데 말고요. 원도심에서 있으시면 여기에다 한번 채팅창을 한번 그 채팅창에 명칭을 한번 써봐 주세요. 저희가 바로 검증 안나 선생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사람들이 채팅을 덕수능? 아, 덕수능이네요. 아까 거기. 협승창 옆에. 네. 덕수능. 선생님들 지금입니다. 자, 협신주단? 아하. 선생님들은 어떤 것이 원도심 미래유산이라고 생각하나요? 채팅창에 한번 자연스럽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게 저희가 말하고 한 10초 뒤에 방송이 나가더라고요. 그래갖고 조금 늦게 나오더라고요. 기다려야죠. 네, 맞습니다. 태백칼국수. 아, 태백칼국수. 태백칼국수 몇 년 됐죠? 태백칼국수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있었으니까 한 40년은 훌쩍 넘었죠. 선생님? 거기서 나이를, 실수. 아무튼 40년 넘었다고 합니다. 거기가 제 동생 친구네 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집이 되게 오래됐어요. 아하.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혹시 원서점도 되나요? 원서점 지금 있나요? 네, 있어요. 이동에 있어요. 영국에 있어요. 아. 집주인은 얘기를 했는데 네. 간 이유가 방송에 얘기했죠. 네. 하여튼 일단은 갔는데 오고 싶어라는 해요. 아니 그러니까 집주인 그는 사장님이 같으세요? 같은 분이세요? 같은 분이에요. 아. 그러면 돼요. 그래요? 네, 그러면 돼요. 예. 그러면 돼요. 그 이제 원서점 이야기 하셨으니까 대한서림 같은 경우. 100년 가게죠. 네. 대한서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죠. 올해도 됐지만 그 대한서림 하면은 40대 이상은 거의 그 랜드마크잖아요. 거기서는 진짜 그때 삐삐도 없던 시절 무조건 거기가 서 있으면 다 만나잖아요. 원했던 사람 다 만나잖아요.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간 오거든요. 모든 사람이 지나다니던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찾는다면 대한서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또 한 가지 얘기를 한다면 그 익산역에 있는 4.19 탑 같은 경우, 4.19 기념탑 같은 경우도 네, 새서울 악기점도 그렇고요. 기념탑도 미래유산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채팅창에 글이 올라왔는데 원도심 아니잖아요. 저기 영등동으로 이사 갔는데요. 원서점. 네, 원서점 이사 갔는데 사장님이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원도심에 있는 걸 찾아보자고 했잖아요. 원도심. 원도심. 올 생각이 네. 안타깝지만 원도심이 아니네요. 네. 그리고 한일 오토바이? 원도심에 있어요? 원도심에 없잖아요. 한일 오토바이는. 50년이 됐으면 익산에 저기는 가능해요. 저기 네. 아니에요? 저쪽 왕도센터 앞쪽에 있는 거? 거기 그래요? 여기 원도심에서 찾는다면 한일 무슨 양복점? 한일 양복점? 아니야, 한신양. KT 앞에? KT 앞에.
맞아요. 커피 투샷 사장님도 가능성 있죠. 여기서 근데 카페 이름을 많이 바꿨어. 아니, 사장님 자체. 아, 그 건물이 아니라 사장님 자체. 그러니까 한진양복점 같은 경우에도 가능성이 있죠. 또 그때 뭐 저희는 야래양 가서 야래양 된다고 했죠? 예, 예, 야리양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장소는 옮겼지만 사장님이 같은 분으로 계속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원도심의 상업은행터, 제가 지난번에 답사하면서 은행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석축, 이런 데도 미래유산으로서 가능성이 있어요. 미래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어요. 저번에 갈산동에 그 쌓아놓은 거 전창기 선생님이 이렇게 한 번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기단적? 네, 전에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질문. 네. 네네, 사람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서울 미래유산에 성우 이용원이라는 그 남자들 머리 깎는 이용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남자들 머리 깎는데 이발소. 이발소가 서울 미래유산이에요. 거기는 2대에 걸쳐서 아버님 때부터 이렇게 해왔는데 그 집 자체도 소화 몇 년인가 해가지고 1920년대, 10년대 말, 20년대 초반에 지어진 건물인데 그래서 이제 그게 미래유산에 등재가 됐어요. 근데 작년, 재작년 왜 태풍 되게 심하게 바람 엄청 불 때 그 집이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지붕이 이렇게 기울었어요. 그래서 이 지붕을 이제 수리를 해가지고 그 옛 모습을 잃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답사팀이 가가지고 옛날이 예뻤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막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탁 하시는 얘기가 집이 미래유산이 아니라 내가 미래유산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 이런 것도 다 미래유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장님이 그 남자들 면도하는 그 면도칼 있잖아요. 그 면도칼을 모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소장품들 이런 것들도 다 미래유산인 거죠. 그럼 소품 이런 거요? 네, 네, 네. 이도백화점은 여기 왕조 선생님이 남부시장, 한복거리, 중국인 가게 세 곳이 남아있는데 그중 유성동이 가장 오래되고 3대 95년 그리고 대동상에는 한국인이 운영해서 한복점에서 가장 오래되고 사장은 바뀌고 대동상에는 제가 아까 사진 보여드렸죠? 여기 갔는데 간판 저 디자이너라서 그런지 간판 갈아드리고 싶더라고요. 색이 바랬어요. 그리고 그 뭐랄까 뭘 파는지 난 모르겠더라고. 오래된 사람들만 아는 단골만 아는 그 가게더라고요. 그래갖고 근데 원단 정리가 깔끔하게 돼 있더라고. 바닥에 먼지도 없어. 유리에 깔끔하더라고. 그 원도심의 신안장 같은 경우에도 60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일본 사람한테 그 가게를 인수를 받아가지고 할아버지 하시고 아버님 하시고 사장님 하시고 이렇게 3대째 60년째 하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안장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미래유산으로서 같이 그 등록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도백화점은 지금 없어도 되는 거죠? 지금 안 남아 있어도. 그런 경우에는 표석을 설치를 해야 되겠죠. 네. 또 다른 분들 없으실까요? 아까 한일 오토바이는 남중동인 걸로. 중앙시장, 네, 중앙시장 가능성 있죠. 그러니까 그 중앙시장도 해방 이후에 48년인가 그때 세워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미래유산이죠. 그 지금 여기 센터에서 쭉 내려가면 절 이런 거는 안 되나요? 거기는 아마 그 문화재일 거예요. 아, 거기에 소장되고 있는 문화재가 있어서 거기는 이미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고려당은 몇 년 됐지? 고려당은 몇 년 됐을까요? 고려당도 한번 쳐볼까요? 그러게요. 고려당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고려당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참, 여러분, 요즘에 고려당 안 가보셨죠? 고려당이 말아먹는 방식에서 이제 대접에 그냥 말아서 나오는 방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예전 방식으로 달라고 하면 예전 방식으로 주세요. 그런 게 있고, 지금 여기 보니까 고려당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안 나오네요. 나무전봇대도 미래유산으로 할 수 있죠. 나무전봇대가. 네네. 나무전봇대. 그냥 전봇대, 시멘트 전봇대 말고, 지금 중앙동에 4개 나무전봇대 남아있잖아요. 그 남아있는 나무전봇대도 미래유산이 될 수 있죠. 자, 지금 실시간 미래유산으로 만들고 싶으신 그 목록 있으시면 한번 채팅창으로 2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2분 더 들어오세요. 주변에 오래된 가게 있으면 좀 추천 한번 해보셔요. 그 할머니 국수 같은 경우에도 저기가 되는 거죠. 영미분식도 되죠. 아, 네, 영미분식도 되죠. 영미분식. 그렇죠. 예, 영미분식도 가능하죠. 영미분식 너무 맛있죠. 예. 보면 식당 하실 때 식당 메인판 위에 신스를 다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그 맞아. 그 맞다. 그 중앙동에 그 근대역사관 옆에 그 양장점 있잖아요. 거기 신스 1982년이라고 써 있던데. 양장점? 어. 어디지? 어디요? 모던 갤러리 이쪽 맞은편? 맞은편. 아, 저기 뭐지? 거기가 김치 맛있는 집. 미동 뭐였지? 거기 1982년이라고 써놨더라고요. 네. 그렇게 따지면 이제 당본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탐탐의 농이가 있는 건물 당본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미래유산으로서의 저기는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너무 그 원래 모습에서 너무 많이 변형이 됐기 때문에 등록문화재가 못 됐거든요. 그렇지만 저 상태로 100년 후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건물이 될 수 있어요. 미조 패션! 미조 맞아. 패션입니다. 미조 패션. 맞아. 네, 그거 생각하느라고 말을 못했어요. 미조 패션 지금 이제 곧 있으면 맛있는 철이 들어옵니다. 김치가 엄청 맛있어요. 네. 네, 사장님 손맛이 좋아서 전국에서 주문이 들어와요. 거기 써 있더라고요. 근데 다양한 김치 먹었거든요. 팝니다. 그 김치를 사장님 예뻐하는 사람만 먹을 수 있는데 그 축제하는 날 사장님이 뭐야, 결국에 자기가 예뻐한다는 거 아니야. 자기를 축제하는 예뻐한다는 거 날 아니야. 그 접시를 이렇게 탁 해가지고 탁 주시더라고. 고생한다고. 이 축제 준비하느라 고생한다고 그럼 주시더라고. 그래서 딱 먹었죠. 처음으로 먹어봤어요. 근데 제가 볼 때 문화예술의 거리는 다 맞아요. 거의 다 해당이 네, 거의 대부분 건물이 다 될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이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화예술의 거리가 굳이 정체성을 찝는다면, 뭐 중앙동다움, 익산다움을 찝는다면 그 문화예술의 거리에서 그거를 고른다면 이제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거기 대부분이 다 양복점, 양장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큐바 양장점. 그치. 네. 거기 모니카 양장점이 제일 유명했죠. 모니카 양장점. 이리 사람들은 모니카 양장점 모르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표석을 좀 모니카 양장점 자리에 그게 이제 아마 근대역사관 그 근처였을 것 같아요. 거기에 그 표석을 좀 세워 놓는 것도
방법이겠죠. 삼남극장 자리도 그렇고. 제가 그래서 이제 더 미래유산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이 없으신가? 제가 이게 좀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진행을 넘기면 또 나올 것 같아요, 채팅으로. 그러면 일단 다음 장을 하고 있다가 뭔가 우리가 안 한 것 중에 미래유산 이렇게 맞네 이러면서 나오면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미래유산을 만들어가지고 뭐 할 거냐 도대체 니네 미래유산 이거 돈도 안 주고 문화재도 아니어서 나한테 이득도 없고 혜택도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미래유산 만들어서 뭐 할래? 짠! 활용 방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이거 확대를 해도 되나? 이렇게 보시면 서울에 미래유산 답사 이렇게 이렇게 자료를 찾다가 여기 안나 선생님인가 좀 깨져가지고 잘 안 보이시죠? 여기 안나 선생님 있는 거예요, 사진에. 그래서 선생님 이거 선생님인가요? 이렇게 물었더니 맞아요. 선생님이 맞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김 팀장님도 여기 계시죠? 네, 여기 저희 루트화 사업 하고 계시는 그 김 팀장님인데 회사 이름이 뭐지? SENT 김 팀장님이신데 같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진 찍으신 분은 송 팀장님이세요. 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송 팀장님은 안 계시네요. 그랬더니 찍은 사람이 송 팀장님이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저희 중화살롱 많이 오셨잖아요. 첫 시간이라 그리고 낯익은 그 사람들이 자료에 있으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여기 지금 이렇게 그 네모 처리를 한 거는 저희가 그 서울에서 SENT에서 서울 미래유산 답사를 탈북민들하고 진행을 했어요. 요새는 탈북민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해야 된대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탈북민이라는 말을 되게 싫어한대요. 당사자들이.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하고 미래유산 답사를 진행을 했거든요. 2년 동안 진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그 탈북민들이라서 얼굴이 나가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사진을 찍으면서도 이거를 그 모자이크 처리한다는 조건에 사진을 허락을 하시는 근데 선생님 제가 이거 인터넷에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처리가 돼 있어요. 처리가 되어 있는 분들은 이탈 주민들이세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루트화 사업으로 이런 그 미래유산 지정된 곳을 루트로 만들어서 여행 코스를 짤 수도 있고 여기 보시면 달력사진 공모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건물을 찍으러 사진가들이 엄청 많이 찾으러 다니겠죠. 이 골목골목을. 그럼 또 발길이 안 닿던 곳에 사람들이 발길이 닿을 거고 그리고 이 달력이 또 만들어져서 여러 곳으로 퍼지게 되면 이 풍경을 본 사람들이 여기를 또 찾으러 올 거고 그러니까 엄청난 자원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그것들을 저 같은 디자이너들한테 맡기면 디자인 공모전을 해서 이 아이콘화를 시키거나 뭔가 그래픽화, 시각화를 시켜서 굿즈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에코백이라든지 문구라든지 뭐 노트라든지 생필품, USB 뭐 이런 데 엄청 많은 그 굿즈들을 만들어서 또 생산해 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곳들이 또 엄청 예쁘게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여기 너무 디자인이 예쁘네 이러면서 찾아가기도 하겠고 이 굿즈를 사용을 함으로써 약간 이 서울 지역에 더 잘 알 수 있는 계기들도 될 것 같다는. 그리고 굿즈를 만들 때 제 생각에는 가능하면 아이들 학용품, 아이들이 좋아하는 물건을 만들어서 맞네요. 아이들에게 이게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잠정적으로 교육하는 그런 교육 효과를 역사도 스스로 배우게 되는 그렇죠. 자연스럽게 네. 엄청 좋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익산 미래유산을 더 늦기 전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글씨가 많은데 짠 선생님 이쪽으로 가실까요? 짠 보시면
지금 보면 익산도 아파트촌이 엄청 많아지고 있어요. 다들 이제 그 편리함 때문에 아파트를 많이 살아서 골목이나 단독주택이 많이 없어지잖아요. 그 획일적으로 되고 있는데 더 이제 아파트가 많이 필요하니까 이런 지역들이 빨리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기 전에 얼른 좀 빨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는 뭐 함라에 가면 삼부잣집도 있고 그 전주에 가면 경기전도 있고 다 각각의 그 건물의 특색이 있는 건물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100년 뒤에 우리 아이들이 자랐을 때 우리가 남긴 건축물은 뭘까요? 전부 다 아파트잖아요. 똑같이 생겼잖아요. 우리 아이들, 그리고 또 더 충격적인 거. 똑같이 생긴 학교에 다 똑같이 다니잖아요. 똑같은 거 공부하잖아요. 똑같은 내용으로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100년 뒤에. 똑같은 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그 관광 자원을 가질 수 있는 게 아파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바꿔서 지금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는 도시가 어디예요? 서울하고 제주도잖아요. 서울은 조선시대 600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겨있기 때문에 서울을 가는 거잖아요. 제주도는 아름다운 경치 때문에 가는 거고. 그러면 익산은 100년 뒤에 뭐만 있어요? 아파트만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집을 지을 때 저 집 예쁘다고 저 집하고 똑같이 지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우리 애들은 다 똑같은 건물만 보는 거예요. 학교도 요새 좀 다르게 창의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 지어지는 학교들 보면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색깔만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할 필요는 있어요. 그때 그 무한도전에서 기적의 도서관 혹시 기억나세요? 기적의 도서관 느낌표에서 했던 거. 기적의 도서관은 어때요? 그 지역마다 다 지역 특색을 감안을 해서 거기에 맞는 그 건축물을 도서관을 만들었잖아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부터라도.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진짜 먹고 살기 힘들 때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차별화된 건물을 남길 것인지. 진짜 가장 오래까지 남아있는 게 건축물이잖아요. 지금 경복궁도 그러고 창덕궁 같은 경우도 그러고 이런 거를 보면 400년, 500년 동안 남아있을 건물인데 우리 아파트만 400년 뒤에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깨어있는 시민들이 한 걸음씩 움직여야 되는 시점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애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조상님들이 남겨준 자원을. 근데 정작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남겨줄 게 없다는 거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네. 끝나셨나요? 네. 일단은 지금 시간이 8시 8분인데 상당히 빨리 끝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아니야. 그러면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그 서울 미래유산이 조례로 제정이 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시민들에게 공모전을 했어요. 시민 공모를 했어요. 추천을 하라고. 그래서 그때 처음 골목답사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절차 같은 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익산 미래유산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가장 먼저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조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저기가 없잖아요. 조례가 없잖아요. 조례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먼저 움직이면서 그는 이런 공모를 좀 하든지 아니면 주민 참여 예산이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이런 그 발굴하는 그런 저기들이 시작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라고 그 시민 자산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서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건물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구경 가옥이 있어요. 반달 쓰신 윤구경 선생님 다 아시죠? 그 윤구경 가옥도 서울 미래유산이에요. 윤구경 가옥이 지금 헐리게 생겼어. 그럴 때 시민들이 그 기부를 해요. 기부를 해서 그 집을 사는 거예요. 내셔널 트러스트가 그 집을 소유하게 되면 어떤 저기도 그 매매도 안 되고 근저당 설정도 안 되고 그냥 오롯이 그 건물은 저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시민들 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그 단체인데 이 내셔널 트러스트에서 했던 게 그 답사를 다니면서 한 코스당 5개씩의 미래유산을 제안을 해라 하고 그 답사를 진행을 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4코스를 운영을 하고 20개의 그 미래유산을 제안을 했거든요. 그 중에 해방촌에 있는 신흥시장, 그 노홍열 맞죠? 노홍열이 노홍철이 그 서점을 만들었던 당나귀 서점. 그 시장이 신흥시장인데 그 시장도 제가 미래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게 미래유산이 됐어요. 이화마을도 그러고 그 해방촌에 있는 108계단도 그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민들이 답사를 통해 가지고 이런 곳은 그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제안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제안을 할 때 내셔널 트러스트에서 했던 일은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가지고 왜 미래유산으로 등재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내가 다 적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뭐 한 달이든 6개월이든 이렇게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모아뒀다가 전문가들이 심사를 해요. 전문가들이 심사를 해서 이제 저희들은 이거는 오래됐고 내가 볼 때 예쁘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로 제안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전문가들이 봤을 때 건축가 입장에서 봤을 때 건축적으로 이 60년대의 유행을 잘 반영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민속학적으로 그 당시의 생활 모습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심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전문위원들이 그거를 선정을 해서 그게 미래유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서울에서 400개가 좀 넘는 470몇 개였던 것 같아요. 네, 미래유산이 등재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제안한 한 15개 이상은 제가 제안한 거예요. 그 중에. 여기 보시면 서울 미래유산 170개. 470개. 470개. 네. 그랬더니 여기 분야별로 이렇게 나눴더라고요. 네네. 정치, 역사, 산업노동, 시민생활, 도시관리, 문화예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기도 당산제나 그 서울에는 특이하게 부군당이라는 그 당집이 있어요. 당집이 뭐예요? 점집? 아니, 그러니까는 그 제사를 지내는 마을의 안녕을 빌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곳인데 서울에는 부군당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뭐 산신제를 지내거나 바닷가에서는 풍어제 지내고 뭐 이런 제사를 지내는데 서울에서는 부군당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이런 이제 제사도 저기가 돼요.
미래유산으로서 가능성이 있어요. 보니까 아까 제가 이제 채팅방에 올려드린 파일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다시 올려드려 볼게요. 여기 보면 한번 열어보시면 보실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안 되실 것 같긴 한데 여기 보시면 깜짝 놀랐습니다. 국회의사당이 등록이 되어 있네요. 네, 맞아요. 국회의사당도 이런 있어요. 정부기관 그럼요. 건물도 네, 그럼요. 포함이 되네요. 그럼요. 제가 볼 땐 어. 익산시청도 가능성이 있을걸요? 네, 오래됐어요. 네. 음. 익산시청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곧 새 건축으로 그러니까 없어져서. 좀 그런 게 안타깝죠. 근데 시청 지금 가보면 되게 튼튼해 보여요. 근데 뭐 안전등급이 낮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던 강변 테크노마트도 미래유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런 것들 보면서 진짜 그냥 진짜 생활 속에 있는 건물들이 미래유산이 되었구나. 네, 그러니까 우리 생활을 아이들에게 전달해주기 위해서 그거를 좀 잘 지켜내자. 이게 저기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여기에 그 문학작품 중에 뭐가 있었냐면 채만식이 쓴 소설인데 거기에 잘 묘사돼 서울의 모습이 잘 묘사돼 있어서 그 소설을 미래유산으로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익산을 잘 묘사한 소설을 누군가 지금부터라도 많이 써놓으면 그렇죠. 네. 미래유산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원광대학교 문해창 작가가 보통 문해창 작가인가요? 거기가 윤홍길 사단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윤홍길 선생님, 박범신 선생님, 그다음에 양규자 선생님, 안도현 선생님 전부 다 그 윤홍길 사단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그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 익산에서 만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분들 만날 때 이렇게 시민들도 꼽사리 껴서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지금 보니까 주민 참여 예산 좋아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까 답사 진행을 주민참여 예산으로 아. 해서 그렇게 그 공모전 같은 걸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자, 라는 거죠. 네. 지금 8시 17분인데요. 이제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쉬는 시간도 좀 있고, 설렁설렁, 먹기도 좀 하고, 이래서, 뭐, 9시에도 끝나고 이러는데, 인터넷으로 하니까, 좀, 오늘은 한 8시 20분, 25분에 끝내보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혹시 뭐 질문하실 거라던가, 궁금하신 것들 있으실까요? 자, 기다려봅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미래유산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건물에 들어가면은 뭐 상경부를 이렇게 찾아본다던가, 그렇죠. 사장님 여기 몇 년도에 문 여셨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던가, 이렇게 하거든요. 사장님들이 되게 부끄러워하세요. 나는 30년이나 했어.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장사하시는 거를 되게 부끄러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미래유산으로 선정이 딱 되면, 뭔가 좀 자부심도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내가 이런, 그래도 한 3, 40년 뒤에는 나도 뭔가 내 이름이 유산이 된다. 뭐 이런 느낌으로 뭔가 자부심을 드리는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여러분, 왜 채팅이 없을까요? 아니면 중앙살롱 채팅방에 써주셔도 돼요. 중앙살롱 채팅방에 궁금하신 거 써주셔도 돼요.
아, 30명이 안 쳤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20명 될까 말까 한 번 본 것 같은데. 18명. 아, 될까 말까, 될까 18명. 아, 정말. 제가 홍보가 부족했네요. 지금 보니까, 네, 여기, 이런 게 나오는구나. 네, 일단은. 지금 저희도 오늘 처음 참여를 해서 이 유튜브 실시간을 처음 해봐서, 네, 여기, 미래유산으로 등재되면 관리하는 재단이나 단체가 있나요? 서울시에 그 미래유산 과가 있어요. 서울시에 미래유산 과가 있고요. 그 서울시에서 그 저기를 줘요. 그 미래유산 아까 맨 처음에 보셨죠? 서울 미래유산이라는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현판. 뭐 그거를 줘요. 여기요. 네, 맨 첫 번째 장에. 네. 네, 여기 여기. 네, 이 서울 미래유산이라는 이 현판을 주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특별히 뭐 제재를 하거나 뭐 그 재산적인 그 지원을 금전적인 지원을 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런 거 전혀 없는 대신에 이제 이렇게 미래유산만 찾아다니면서 답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냥 지나가다가도 미래유산 푯말이 붙어 있으면 들어가서 뭐 다른 집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지나가다가 그 집을 보면 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고 이렇게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운동이고 시민들의 그 자발성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보면 서울미래유산은 여기 지금 주소가 있어요. 홈페이지가 있어요. 네, 여기 주소, 여기 출처에 있는 주소인데요. 여기로 가시면 아카이빙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뭐 지역부터, 네. 구역부터, 뭐 그 사진부터 막 정리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일이고 그거 이제 관에서 해주셔야 되는데 아직 우리는 그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는 하지 못하고 뭐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참여 예산으로 신청을 해서 이런 홈페이지를 한번 구축하자라고 제안을 한다든지 뭐 그런 방법은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지정을 하면 유지비가 드니까요.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처음부터 이제 미래유산 지정하고 계획할 때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중앙살롱 채팅방에 뭐 지도 같은 게 올라왔네요. 60년대 영정통 거리 그 종이 사진을 올려주셨네요. 여기 나오네요. 큐바 의상실. 큐바 화장실 제가 저번에 사진 한번 올려드렸는데 기억나시죠? 그게 근데 저기 뭐지? 없어진 것도 된다고는 했으니까요. 그죠? 이제 표석이 된다면 가능한 거죠. 보면은 그런 것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 60, 70년대 사진 공모전 같은 것도 좀 해가지고 그쵸. 네, 좀 모아서 전시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려고 한다면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이 있죠. 할 수 있는 일들 많이 있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이제 서울 미래유산에 있는 문학 작품들을 가지고 독서 모임을 해요. 독서 모임을 하고 그 독서 하시는 분들이 그 실제로 그 소설 속에 있는 장소에 실제로 가보고 우리 중앙살롱에서 그 소라단 가는 길 한번 했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그 문학 작품 속의 지역을 직접 가본다거나 아니면은 그 뭐 현진건 집터 윤동주 시인 기념관 뭐 이런 식으로 그 문학 작품들의 그러니까 작가들의 어떤 그런 기념할 만한 공간들을 찾아간다거나 지금 그 익산에도 최만식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곳이 익산에 있다고 저번에 중앙살롱에서 네네 들었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확인을 했는데
마동하고 남중동 그 경계쯤 그 어디쯤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다 부끄러워서 채팅창에 여기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시민 자발성이 중요하다고. 맞아요. 제가 자료 찾다 보니까 이건 또 다 자발성을 네, 요구하더라고요. 네, 네, 네. 공모전이라던가 뭔가 지정부터 선정까지 주민투표도 하고 이러면서 시민들이 직접 지정해 주는 것도 네,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미래유산을 제안한 사람들은 공무원들이 아니에요. 다 시민들이 제안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내가 어렸을 때 거기가 어떤 추억이 있다. 근데 그 추억이 나만의 추억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는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의 보편적인 추억이다. 그럴 경우에는 이게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그 소유한 사람들도 뭔가 아끼려는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없어지거나 이러지 않게 좀 진짜 시민이 뭔가 내가 이 지역에 살면서 애착을 가지고 뭐 하나 남겨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켜내야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일단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좀 코로나가 빨리 사라져가지고 이번 추석 명절에 무사히 가족들도 못 만나고 너무 슬픈 명절인 것 같아요. 최고로. 무사히 지금 넘기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저랑 같은 샷에 나오시려면 이쪽으로 좀 오셔야 돼요. 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이쪽에서 얼굴이 좀 안 나오게 진행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혼자서 노트북으로 이 화면도 켜고, PPT도 하고 막 이래야 돼가지고, 카메라를 잘 못 볼 것 같아가지고, 이 방식을 채택을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익숙해지면 카메라에 많이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키우는 강아지 품격이에요. 그래서 품격이랑 같이 원두씨 오셔가지고 미래유산 산책하시면서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슬라이드를 만들어 왔습니다. 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몇 분이실까요? 오늘 몇 분이실까요? 자, 오늘 몇 분, 지금 몇 분 보고 계시나요? 11분? 12분? 지금 13분 보고 계시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13분 감사드리고요. 아니, 창을 일부러 안 키운 거라니까요. 시청해주신 창을 일부러 안 키웠어요. 14분. 네. 오늘 그리고 이제 다른 제가 모임에 링크를 올렸더니 뭔가 익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해주고 싶으시다는 분도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안나 선생님이랑 말하는 게 100%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좀 동기유발의 그 상황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지금 중앙살롱이었으면 좋겠거든요. 보시고 언제든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같이 오셔가지고 얘기하시면 돼요. 중앙살롱 주변 친구들한테도 항상 많이 말씀해 주시고, 격주 목요일날 항상 손잡고 중앙동 오셔가지고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실 외부 모임이 많이 금지되고 있는데 지난주 보셨지만서도 많이 오셨어요. 강의 들으러. 그러니까 중화살롱이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관심 가져주시고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우리 애들을 위해서 미래유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조상들이 남겨준 충분한 유산을 누렸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누린 만큼의 누림을 우리 아이들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뭔가 남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또 그 좀 여건, 환경 이런 것들을 좀 만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미래를 지금 준비해 줘야 한다는 생각이 오늘 시간 이후로도 계속 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는 즉석 퀴즈도 하고요. 상품도 드리고 할게요. 근데 이 누구실까? 처음 보는데? 퀴즈 선생님 하실 수 있어요?
지금 할까요? 지금 해도 돼요. 우리 원래 9시까지거든요? 선생님들 헤어지기 싫으신가 봐요. 선생님 뭐 퀴즈 하실 거 있어요? 상품 주실 거예요? 상품 저기 유플로 오세요. 제가 상품 하나 드릴게요. 자, 마치시죠. 아, 그래요? 네, 선생님이 상품 안 주시는 걸로. 왜 내가 상품을 안 주는 거야? 문제 내시면 제가 드린다니까요. 아무튼. 일단, 다음 시간에는 같이 이렇게, 소통도 많이 할 수 있게 채팅도 많이 해주시고, 다음에도 어택트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오늘 첫 라이브였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